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잘하는 사람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대인관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대인관계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하게 되는 집단 생활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족 내 인간관계가 집단 생활이에요. 이 가족 내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거나 집단 생활을 배우게 되면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깥에서도 일어난다. 제가 나는 왜 툭하면 욕할까? 혹은 분노조절 상담 지도사라고 하는 책 때문에 군부대에서 간여 요청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13년, 2014년도 이때쯤에는 김병장, 윤일병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조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군부대 내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육해공군 해병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아마 1000군데 이상 강의를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군부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행보관님, 행정보호관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가 우울하거나 아이가 자살시도를 하거나 정말 아이가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거나 아이가 뭔가 이상해서 부모를 만나보면 부모도 똑같더라. 바로 부모에게서부터 배워온 것들이 삶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식을 갖고 노력을 하면 바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벗어나고 좋은 환경으로 일단 가고 그리고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거나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방식을 배우게 되면 또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각기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돼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방법과 받는 방법에서 이 애착 스타일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기대고 사랑을 하고 관계를 주고받는 스타일을 애착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정형 애착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소통 능력이 좋고 그리고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정형의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가족 내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갈등이 생겼을 때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면요 안정형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은 뭐 싸우는 거야 뭐 있을 수 있지 근데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너랑 나랑 헤어질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형 의사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형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형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3번, 4번은요 좀 달라요. 이 안정형을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불안형과 회피형과 미해결형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다른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이유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나를 안정적으로 케어해주지 못하고 부모는 언젠가 나를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살아왔었던 사람들은 연인을 만나더라도 이 연인이 나를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연락을 안 하면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형인 사람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니? 뭐 하고 있니? 보고 싶어? 왜 살아간다고 안 해? 너 마음이 식은 거야? 이걸로 계속 징징징징 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불안할 때 실제로 상대방 때문에 불안한지 나 때문에 불안한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불안하면 상대방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나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내 감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먼저 나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형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건데 이걸 괜히 연인한테 투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회피형입니다. 독립적이고 싶지만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러면서 회피형은 뭐냐면 굉장히 가까워지지 못하는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연인 간에 가까워진다는 건 가깝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가까운 사이인데 회피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만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 용서도 하지 않고요. 화가 나서 갈등이 생기면 됐어! 그러고 나가가지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 좀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시도를 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걸 보고 나서 나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데 더 이상 관계가 진전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피를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회피형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미해결형입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어린 시절의 학대나 트라우마로 인한 경험을 처리하지 못해서 감정의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불안형과 회피형의 사람도 안정형의 사람을 만나면 안정형 애착 스타일로 바뀐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윤형기 어린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해서 기죽거나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정한 성향의 안정형 애착 스타일을 만나면 되는데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또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바로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지만 이걸 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사색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트라우마를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내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아니면 미해결형이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저는 오늘이 막 강조하지만 주변에 심리상담 센터가 많아요. 꼭 저한테 상담할 필요 없어요. 저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교육하는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주변에 가까운 상담 전문가한테 가셔서 이 과거의 가족 내에서 일어났었던 것들을 해결하면 사실은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나 미해결형의 애착 스타일의 사람들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안,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생각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이걸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지만 사색을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마음속의 불안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과정, 바로 이것을 사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나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활동들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감정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도 고달파지고 나도 고달파지게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실 이 공감 능력이 좀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화를 내도요. 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럼 세상에 이해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론 이해 못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딱 정리를 하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모두 상대방 탓만은 아니고 그 상당 부분이 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애착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인간관계하는 방식,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사랑하는 방식까지 온 일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사랑에서 좀 더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